저는 인간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 파장이 상당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SNS에 늦었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었죠.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온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네. 그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저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예. 설마 했었던 건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고, 예.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 들어서, 예. 제가 고흐의 꽃게 그림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 그림은 네. 어떤 그림이죠? 그 꽃게 두 마리가 있는데요. 고흐가 한 꽃게는 뒤집어진 꽃게, 그리고 한 꽃게는 정상적인 꽃게를 그린 그 그림인데, 예. 거의 이제 말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꽃게가 뒤집어졌다는 이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꽃게는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검찰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게의 형태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복원력이 있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그 복원력이 없는 검찰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법사위 계실 때부터 그런 소문이 검찰에 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검찰 조직이 좀 이런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는 그런 조직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추행범을 잡는 일인데요. 당연하죠.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죠. 예.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경찰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 기능이 지금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문정 검사가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예.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예. 왜냐하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사실은 이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그 간부로부터 당한 성희롱 외에 또 여러 건이 더 있었다라고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 이 검찰 조직이 사실 여검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남성 위주의 권력 상하 관계가 엄격한 이런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검사 중에 가장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오른 검사가 검사장 딱 한 명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여성의 어떤 처신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유리천장을 매번 뚫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어제 서 검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떤 그 여성이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에 보면 법사위원장 시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가해자로 알려진 이미 뭐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데 그 검사를 거듭 중용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것도 밝히셨고 또 지금 그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임은정 검사 법안 심의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곤 했다. 이런 글도 쓰셨는데 확실히 낌새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법무부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분을 굉장히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직책 국장 자리를 3번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도대체 이분의 뒤에는 뭐가 있길래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용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안 심의를 하러 국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예. 근데 임은정 검사가 물론 저하고 이런저런 사석에서도 뭐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만나곤 했습니다만은 예. 그 사석에서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 느낌과 그다음에 그 눈빛과 이 눈빛 대화를 보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는데 검사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태근 전 검사, 그 다음에 왜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은 현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두 분 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흔히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기 위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간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 스스로 회복력이 없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 저는 이것이 또 국민적 굉장히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불행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히 조사해서 응문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뭐 이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었다.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 또 이미 그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하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7, 8년 전의 일일 테니까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 네. 그것이 제일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좀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그 검찰이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자칫 오만해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그 권력형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 말씀이고. 네, 오늘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뉴스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검사장 출신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을 했고요. 또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정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는데 다 덮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서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고 이 일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배우의 안태근 전 검사가 있었고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일을 덮고 나섰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 문제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이미 서울 북부지검의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피해자를 익명으로 해서 이제 이미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임 검사가 이제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이 사건이 공공장소,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어나서 본 사람이 많아서 법무부 감찰이 진행됐는데 검사장은 그 감찰팀을 돕던 임 검사에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고 또 이후에는 감찰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매번 나오는 똑같은 레퍼토리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며 해당 여검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논란이 정말 커지니까 앞서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 문물 검찰총장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크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해당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만 지금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여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를 응원한다. 더 많은 말하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용기 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캠페인의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어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불이익을 겪었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법조계 미투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가장 폐쇄적 집단인 법조계 내에서의 성범죄 피해자의 고백은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서 검사는 나도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말하고 드러내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고백을 꺼냈다. 서 검사의 고백은 그동안 말하지 못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 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며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수사팀에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앞으로 검찰 내 성범죄 추방 문제 해결에 함께할 것이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다. 아직도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겠다.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희 의원께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 사건은 단순히 서지현 검사 개인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들,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자기 고백 운동입니다. 지난 19대에 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행위, 즉 우월적 지위를 통한 밀집한 장소라든지 공중의 장소라든지 등등 아니면 은폐된 장소에서의 이런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19대의 모든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한 데 이어서 이런 위력에 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검찰 스스로의 내부의 노력에 의한 특별 그 수사팀을 가동해서 이러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그 수사와 함께 거기에 그에 응하는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지현 검사의 고백을 통한 그 계기를 통해서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인순 위원장께서 이 사건의 의미와 향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어제 그 서지현 검사의 그 인터뷰를 보는 동안 참 괴로웠습니다. 감정을 누르면서 조근조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성폭력의 문제점을 아주 무겁게 드러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자책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지금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이제 국회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젠더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현안 보고가 있을 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지현 검사와 같은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사람한테 분명히 또 3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서지현 검사의 고백은 이 땅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서지현 검사가 또 다른 피해를 잊지 않고 정말 피해자가 보호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그 그림은 네. 어떤 그림이죠? 그 꽃게 2마리가 있는데요. 고호가 한 꽃게는 뒤집어진 꽃게, 그리고 한 꽃게는 정상적인 꽃게를 그린 그 그림인데, 예. 거의 이제 말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꽃게가 뒤집어졌다는 이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꽃게는 자기 혼자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검찰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게의 형태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복원력이 있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그 복원력이 없는 검찰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법사위 계실 때부터 그런 소문이 검찰에 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검찰 조직이 좀 뭐 이런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는 그런 조직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추행범을 잡는 일인데, 저는 어제 서검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떤 그 여성이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린 글에 보면 법사위원장 시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가해자로 알려진, 이미 뭐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데 그 검사를 거듭 중용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것도 밝히셨고, 또 지금 그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임은정 검사, 법안 심의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곤 했다, 이런 글도 쓰셨는데 확실히 낌새가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법무부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분을 굉장히 끼고 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직책 국장 자리를 3번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당연하죠.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죠. 예.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경찰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 기능이 지금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사실은 이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그 간부로부터 당한 성희롱 외에 또 여러 건이 더 있었다라고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검찰 조직이 뭐 사실 여검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남성 위주의 권력 상하관계가 엄격한 이런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검사 중에 가장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오른 검사가 검사장 딱 한 명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처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유리천장을 매번 뚫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인간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 파장이 상당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SNS에 늦었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었죠.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것이 온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네.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저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예. 설마 했었던 건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고, 예.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 들어서, 예. 제가 고흐의 꽃게 그림을